유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도현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다시 연락한 건 제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걸 알고 이거요? 작년 겨울에 산 건데 아직 멀쩡해서요. 옷은 원래 오래 입어야 제 맛 아니에요? 저 브랜드 좋아하긴 한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백화점 7층 여성복 매장. 금요일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서윤아는 계산대 옆에 서서 오늘 입고된 재고 목록을 태블릿에 입력하고 있었다. 검은색 슬랙스에 매장 유니폼 블라우스, 그 위에 걸친 베이지색 가디건까지 3년째 같은 조합이었다. 발밑에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다. 매장 안쪽에서 선배 사원이 손짓했다. 유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선배가 속삭이듯 말했다. 유나 씨, 오늘 야근은 괜찮지? 내일 본사 실사 있어서 진열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직에게 거절은 사치였다. 선배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나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오늘 야근? 그럼 저녁은 내일 보자. 조심히 들어가. 유나는 짧게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백화점 밖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를 잡는 사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유나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8시가 넘어서야 매장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갔고 유나는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고 나왔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백화점 후문 쪽 복도는 낮과 달리 한산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유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유나는 가디건 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다. 유나는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7분 후 버스가 도착했고 유나는 뒷문으로 올라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 유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이 정도 피로는 익숙했다. 30분 뒤 유나는 낡은 빌라 앞에서 내렸다. 3층짜리 건물.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1층 구멍가게 간판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유나는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끝방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다. 유나는 불을 켜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방 안은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스탠드, 그리고 몇 권의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은 작았지만 정리는 완벽했다. 유나는 신발을 벗고 부엌 쪽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우유 한 팩, 달걀 몇 개, 김치. 저녁을 거르기로 했다. 샤워를 마친 뒤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몇 통 쌓여 있었다. 대부분 광고였지만 그 중 하나가 유나의 시선을 붙잡았다. 발신자 이름은 서병수. 유나는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짧았다. 유나야, 잘 지내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러라.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 유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냥 메일함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원룸 생활도 어느덧 4년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곳으로 왔다. 부모님은 반대했다. 왜 굳이 그렇게 사니?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유나는 그저 말했다. 제가 벌어서 살고 싶어요. 그 뒤로 유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아니, 혼자인 척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머니가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한다는 것도, 유나는 그냥 평범한 백화점 판매원으로 살았다. 그게 편했다. 사람들은 유나를 보고 말했다. 참 소박하게 사네요. 검소한 게 미덕이죠. 유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알 필요는 없었다. 유나가 지금 입고 있는 낡은 가디건 대신 집에 가면 명품 브랜드 옷들이 옷장 가득 걸려 있다는 것을, 유나가 타는 버스 대신 전화 한 통이면 운전기사가 달려온다는 것을. 하지만 유나는 그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응, 나 방금 들어왔어. 괜찮아. 피곤하진 않아. 유나는 전화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의 어머니, 최은경. 유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 만난 날 은경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손이 참 거치네요. 고생이 많으시죠?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그때 은경의 눈빛을 유나는 기억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어떤 확신에 찬 눈빛. 이 여자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유나야, 괜찮아? 도연의 목소리가 유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응, 괜찮아.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6시쯤? 내가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피곤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진실을 숨기는 일이 이렇게 지칠 줄은 몰랐다.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유나는 8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은 뒤 근처 카페로 향했다. 주말에는 백화점이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오프였다. 유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일과 달리 여유로웠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유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저녁 전에 잠깐 보고 싶어. 유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도연은 곧바로 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집 12시에 보자.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과 만난 지 1년 반.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다. 도연은 과묵했지만 성실했다. 공무원답게 규칙적이었고 예측 가능했다. 유나는 그런 점이 좋았다. 복잡하지 않았다. 12시, 유나는 파스타집 앞에 섰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다. 유나는 토마토 파스타를, 도연은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최근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민원인과의 갈등, 상사의 압박.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힘들겠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익숙해.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유나는 알았다.
도연이 피곤해한다는 것을. 하지만 도연은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 그게 도연의 방식이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어머니가 뭐 특별히 준비하신대?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평소처럼 집밥 차리실 것 같아. 엄마가 널 좋아하시거든. 유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한다. 그 단어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도연은 알까?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대할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걷다가 도연이 벤치에 앉자고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나야. 응? 우리 결혼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유나의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그리고 곧바로 가라앉았다. 유나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한동안 생각해왔어. 우리 이제 30 가까이 됐고 나는 내가 좋고 그래서 결혼하면 어떨까 싶어서.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유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결혼.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 가족과의 만남. 배경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유나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는 처음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 내가 아직 계약직이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아시.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잘 설득할게. 유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다. 도연은 몰랐다. 유나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도연은 유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리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어디까지 나를 숨겨야 할까? 아니,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까? 두 사람은 공원을 한 바퀴 더 돌고 헤어졌다. 도연은 저녁 6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섰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되고. 유나는 결국 무난한 니트와 청바지를 꺼냈다. 5시 30분 유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립스틱 대신 립밤을 발랐다. 귀걸이는 하지 않았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평범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6시 정각 도연이 도착했다. 유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도연의 차는 작은 경차였다. 유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준비됐어? 도연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자.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도연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현관불이 켜졌다.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현관문이 열리자 최은경이 나타났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은경은 유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어서 와요, 유나 씨. 추웠죠? 어서 들어와요.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은 유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깔끔했다. 낡았지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 유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앉아요. 도연아, 너는 부엌에 가서 물 좀 따라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다. 은경은 유나의 맞은편에 앉아 유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 시선을 느꼈다. 평가하는 눈빛, 재는 눈빛. 유나 씨, 오늘 옷차림 참 단정하네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수수하게 입으세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수하다. 그 단어 속에 담긴 뜻을 유나는 알았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은경이 지금 유나의 옷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브랜드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역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물을 들고 나왔다. 유나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은경은 다시 입을 열었다. 유나 씨, 지금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그래도 서서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발도 아프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계속 말했다. 도연이가 말하길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가요? 아직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 유나는 그 표정을 읽었다. 은경은 지금 유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구나.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유나 씨도 고생이 많겠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집은 어디서 사세요? 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요? 부모님은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준비된 대답은 없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은경이 지금 지방이라는 단어를 곱씹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라는 단어를 재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유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데요?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 많이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은경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뭐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유나는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힘드시겠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유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읽었다. 은경은 지금 유나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불안정한 직업,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은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유나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은경은 유나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요. 요즘 백화점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유나는 한 입 먹고 칭찬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은경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식사 내내 은경은 유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취미는 무엇인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친구는 많은지. 유나는 성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설거지를 도왔다. 은경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유나가 고집하자 허락했다. 부엌에서 둘만 남게 되었다. 은경은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유나 씨, 우리 도연이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도연이가 말하길 결혼 생각도 있다고 하던데. 유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은경은 계속 말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나 씨가 착하고 성실해 보이니까. 근데 말이죠. 은경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결혼하면 생활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도연이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유나 씨도 계약직이고, 그러니까 둘이서 알뜰하게 살아야 할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결혼하면 집안일도 중요하죠. 저는 며느리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도연이 잘 챙겨주고 집안 잘 꾸리고 그 정도면 돼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경은 유나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유나 씨는 참 착한 것 같아요. 우리 도연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깨달음이 숨어 있었다. 은경은 지금 유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조건으로 보고 있었다. 통제 가능한 며느리, 말 잘 듣는 며느리, 집안을 잘 꾸릴 며느리.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도연 옆에 앉았다. 은경은 차를 내왔다. 유나 씨, 차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다. 은경은 맞은편에 앉아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유나는 슬슬 일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도연도 눈치를 챘는지 일어섰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유나 씨, 또 보자고요.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자 도연이 물었다. 오늘 어땠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았어. 어머니가 친절하시더라. 도연은 안도한 듯 웃었다. 다행이다. 엄마가 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경은 유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유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가난하니까 통제하기 쉽고 배경이 없으니까 요구할 것도 없고 외롭게 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차는 유나의 집 앞에 멈췄다. 유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들어가서 쉬어.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우리 잘 될 거야.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들어가. 유나는 차에서 내려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 내내 은경의 시선이 느껴졌다. 평가하고 재고 판단하는 시선. 유나는 그 시선 아래에서 조용히 견뎠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되자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만뒀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도연이네 어머니가 날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그럼 이제 그만 숨기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 아니면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은경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결혼하면 생활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활 수준. 은경은 유나가 가난해서 도연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유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단지 가난한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은경은 뭐라고 할까? 유나는 상상했다. 은경의 놀란 얼굴, 배신감, 그리고 아마도 분노.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끝내야 할까? 유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안에서 유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잘 잤어? 어제 늦게까지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푹 쉬어. 유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고마워.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커피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에는 새로운 메일이 몇 통 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나의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김수진. 도연의 여동생이었다. 유나는 메일을 열었다. 유나 언니,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제 우리 집에 오셨다고. 저도 언니 한번 뵙고 싶은데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수진은 도연보다 5살 어렸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도연은 수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수진이는 좀 직설적이야. 근데 나쁜 애는 아니야. 유나는 답장을 보냈다. 수진 씨, 반가워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수진은 곧바로 답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때요? 홍대 쪽 카페에서 만나요. 유나는 동의했다. 메일을 주고받은 뒤 유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수요일이 되었다. 유나는 백화점 조기 퇴근을 신청하고 홍대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골목 안쪽 카페였다. 유나는 15분 일찍 도착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정확히 이 시 수진이 도착했다. 수진은 유나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유나도 일어나 인사했다. 수진은 가방을 의자에 걸고 앉았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반가워요, 수진 씨. 유나예요. 수진은 카페 직원에게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음료가 나오자 수진은 한 모금 마시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어제 오빠한테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저녁 먹었다고. 네, 어머니께서 초대해 주셔서 다녀왔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떠셨어요?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시죠?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진은 솔직한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수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친절하셨다고요? 언니, 우리 엄마가 친절한 건 겉모습뿐이에요. 속으로는 언니를 평가하셨을 거예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우리 엄마는 사람을 볼 때 딱 3가지만 봐요. 집안, 직업, 그리고 통제 가능성.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 맞는지만 중요하죠. 유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수진 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안 좋다기보다는 지쳤어요. 엄마는 제 인생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전공, 취업, 결혼. 전부 다. 근데 저는 안 따르죠. 그래서 항상 싸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수진의 말투에서 이미 예상했다. 왜요? 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문제예요. 언니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우리 엄마는 언니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며느리로만 볼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엄마 말을 거스르지 못해요. 유나는 침묵했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오빠는 착해요. 근데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엄마랑 언니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오빠는 중간에서 눈치만 볼 거예요. 언니 편을 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유나는 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수진이 말하는 도연의 모습은 유나가 어렴풋이 느끼던 것과 일치했다. 도연은 착했다. 하지만 약했다. 수진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후회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집안 같은 데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언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언니는 왜 우리 오빠를 좋아하세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왜 도연을 좋아할까? 처음엔 편안해서였다. 도연은 복잡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유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니, 유나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연 씨가 편해서요. 저한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아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근데 언니,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편함인가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카페를 나오며 수진이 말했다. 언니,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응원할게요. 그냥 후회는 하지 마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과 헤어진 뒤 유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는 왜 우리 오빠를 좋아하세요?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연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이라 좋아하는가?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유나야, 수진이 만났다며? 어땠어? 괜찮았어. 수진 씨 좋은 사람이더라. 그렇지? 우리 수진이 좀 털털하긴 한데 마음은 따뜻해. 유나는 웃었다. 응, 그런 것 같아.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나야, 다음 주에 엄마가 또 우리 집으로 오래.
이번엔 친척들도 좀 오실 거야. 유나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친척들이요? 응.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들. 다들 너 보고 싶어 하셔. 유나는 한숨을 삼켰다. 알았어. 언제? 토요일 저녁? 괜찮지? 응, 괜찮아.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친척들, 더 많은 시선,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평가.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토요일이 되었다. 유나는 오전 내내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수수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너무 화려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유나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오후 5시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왔다. 유나는 가방을 들고 내려갔다. 차에 타자 도연이 말했다. 긴장됐어? 조금.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다들 좋은 분들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연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은경이 유나를 보자 손짓했다. 어서 와요, 유나 씨. 이리 와서 인사해요. 유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은경이 소개했다. 이분이 도연이 큰아버지, 큰어머니시고 여기는 사촌 오빠들이에요. 유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유나입니다. 큰아버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도연이 여자친구. 반갑네. 앉아요. 유나는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다. 유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큰어머니가 물었다. 유나 씨, 지금 뭐 하신다고 했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어느 매장이에요? 여성복 매장입니다. 큰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고생이 많아. 취업도 어렵고.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유나 씨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촌 오빠 중 하나가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 씨 정규직이에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계약직입니다. 사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그의 표정에서 동정을 읽었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은경은 상을 가득 차렸다. 갈비탕, 잡채, 전, 나물.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큰아버지가 도연에게 물었다. 도연아, 너희 언제 결혼할 거니? 도연은 유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근데 유나 씨 집안은 어떤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아버지는 더 물었다. 사업? 어떤 사업인데?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큰아버지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큰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설거지를 도왔다.
부엌에는 은경과 큰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큰어머니가 은경에게 속삭였다. 유나 씨, 참 조용하네. 얌전한 것 같아.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수가 적긴 한데 착한 것 같아요. 큰어머니는 유나를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집안 배경이 좀 약하지 않아? 계약직에 부모님도 딱히 뭐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은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도연이가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유나 씨가 착하니까 통제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유나는 그릇을 닦으며 그 대화를 들었다. 유나의 손이 멈췄다. 통제하기 쉽다. 은경은 지금 유나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TV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도연 옆에 앉았다. 도연은 유나에게 속삭였다. 피곤하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도연은 알고 있을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친척들이 유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도연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유나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자 도연이 물었다. 오늘 어땠어? 다들 좋은 분들이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유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다행이다. 큰아버지가 너 괜찮다고 하시더라.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도연에게 물었다. 도연 씨,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어. 유나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도연 씨, 응?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도연은 말이 없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조건으로 봐요. 통제 가능한 며느리로 봐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야, 그건 오해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통제하기 쉬울 것 같다고.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도연 씨는 알고 계셨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본다는 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연은 변명하려 했다. 유나야, 엄마는 원래 좀 보수적이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너를 알게 되면.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었다. 달라지지 않아요. 어머니는 절대 저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연 씨도 어머니 말을 거스르지 못할 거예요. 도연은 침묵했다. 유나는 그 침묵을 확인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도연은 착하지만 약했다. 어머니와 유나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 유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었다. 차는 유나의 집 앞에 멈췄다. 유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도연 씨,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요. 결혼 이야기도요.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제발. 오늘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유나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다. 오늘 일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요. 도연 씨,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도연 씨는 절 지켜주지 않고 저도 도연 씨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진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에서 내렸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유나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켠 유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다. 유나는 왜 우는지 몰랐다.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지쳐서인지. 유나는 한참을 울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았다. 유나야?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유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기다렸다. 유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빠, 나 지쳤어.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만 숨기고 살아도 돼.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견뎌볼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볼 수 없었다. 알아.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는 도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도연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유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끝내야 할까? 목요일 저녁 유나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경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유나 씨, 잘 지내요? 요즘 도연이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은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유나 씨,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유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와요.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만나요.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은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선배 사원이 다가와 물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나는 가방을 챙겨 백화점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유나는 불안했다. 은경이 무슨 말을 할까? 이별을 통보할까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까? 토요일이 되었다. 유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다. 화장도 단정하게 했다. 거울을 보며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침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오후 2시, 유나는 도연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경이 문을 열었다. 은경은 평소와 달리 한복이 아니라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어서 와요, 유나 씨. 들어와요.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경은 유나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앉아요. 차 한잔 할까요? 감사합니다. 은경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은경이 차를 가지고 나와 유나 앞에 놓았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다. 은경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도연이한테 들었어요.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은경은 손을 들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유나 씨 마음 이해해요. 지난번에 친척들 만났을 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유나는 은경을 바라보았다. 은경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머니. 은경은 말을 이었다. 유나 씨,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유나 씨가 우리 도연이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착하고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말이죠. 은경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집안 문제, 생활 수준 문제. 유나는 침묵했다. 은경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유나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혼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혼전 계약서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은 결혼 전에 이런 걸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요. 특히 재산 문제 같은 거. 은경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유나에게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간단해요. 결혼 후에도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만약 이혼하게 되면 혼전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유나는 서류를 읽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도연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 유나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것. 유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은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도연 씨 재산을 원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알아요, 유나 씨. 근데 이건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나는 속으로 웃었다.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계약서는 명백히 유나를 의심하는 것이었다. 유나가 가난하니까 돈을 노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은경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은경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결혼 후 생활비 관련 내용이에요. 도연이 월급으로 생활하려면 알뜰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월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물론 유나 씨도 일하면 보태고요. 유나는 서류를 읽었다. 월 생활비 200만 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모두 포함. 유나는 그 금액을 보며 생각했다. 200만 원. 유나가 한 달에 쓰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은경은 유나의 표정을 살폈다. 많지는 않죠. 근데 도연이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유나 씨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유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은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은경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인가요? 은경은 말이 없었다. 유나는 계속 물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은경의 표정이 굳었다. 유나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유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통제해야 할 며느리로만 보세요. 은경은 눈을 크게 떴다. 유나 씨, 그건 오해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들었어요. 통제하기 쉬울 것 같다고 하셨죠.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가난하니까 집안 배경이 없으니까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까지 준비하신 거죠. 제가 도연 씨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되셔서. 은경은 변명하려 했다. 유나 씨, 그건. 유나는 은경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은경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유나는 일어섰다.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은경도 일어섰다. 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이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요? 유나는 가방을 들었다. 도연 씨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유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은경이 뒤따라왔다. 유나 씨,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유나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은경은 현관에 서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유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유나는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 도연과의 관계를 끝낸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걸까? 버스가 왔고 유나는 올라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나는 생각했다. 이제 도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할까? 집에 도착한 유나는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도연의 연락처를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유나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일요일 아침 유나는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은경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계약서, 통제, 불신.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였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20통이 넘었다. 유나는 그중 몇 개를 읽었다. 유나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화나셨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유나야, 나 지금 너무 답답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커피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새로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아버지였다. 유나야, 잘 지내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오너라.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 유나는 답장을 썼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메일을 보낸 뒤 유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유나는 놀라서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연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도연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유나야.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요. 도연은 안으로 들어왔다. 유나는 수건을 건넸다. 도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유나는 소파에 앉았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혼전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계약서?
네. 재산분리각서랑 생활비 제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야, 그건 엄마가.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었다. 도연 씨도 알고 계셨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는 그 침묵으로 답을 알았다. 알고 계셨군요. 도연은 변명하려 했다. 유나야, 그건 엄마가 혼자 준비한 거야. 나는 찬성하지 않았어. 유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찬성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반대는 안 하셨어요? 도연은 말이 없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도연 씨, 그게 문제예요. 도연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침묵만 하세요. 그게 도연 씨의 선택이에요. 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손을 뺐다. 유나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계약서 같은 건 없던 일로 할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요. 도연은 눈을 크게 떴다. 유나야, 무슨 소리야?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나야, 무슨 소리야? 계약서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엄마 설득할게. 제발. 유나도 일어섰다. 계약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존중해. 유나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연 씨는 저를 보호해야 할 약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제가 가난하고 배경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도연은 부인하려 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저도 도연 씨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도연 씨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멈칫했다. 무슨 진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할까? 유나는 결심했다. 도연 씨,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문화재단 이사예요. 저는 원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4년 전부터 혼자 살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누군지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요.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유나는 도연을 내려다보았다. 도연 씨,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계약서 아세요? 그건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도연 씨 재산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연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요. 제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도연 씨도 어머니도 도연 씨 가족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조건으로 봤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도연 씨, 이제 가주세요. 도연은 일어서지 않았다. 유나야,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없어? 제발.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도연 씨도 저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도연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유나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다 거짓이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진짜 우리는 아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유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끝났다. 유나는 울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1년 반의 시간이 이렇게 끝났다. 저녁이 되었다. 유나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냥 물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다. 언니, 수진 씨, 오빠한테 들었어요. 헤어졌다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언니 잘한 거예요. 우리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을 거예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유나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고마워요, 수진 씨. 언니 힘내세요.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받았다. 유나야.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유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로 살아야겠다. 토요일 아침 유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유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버스 대신 택시를 불렀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을 건넜다. 강남 쪽으로 향했다. 30분 후 택시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다. 높은 담장과 철문. 유나는 택시에서 내려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집은 넓었다. 정원이 있고 2층 건물이었다. 유나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나와 있었다. 유나야. 어머니는 유나를 꽉 안았다. 유나도 어머니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잘 왔다. 들어와. 거실은 따뜻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유나를 보자 일어났다. 유나야 왔구나. 아빠. 유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다. 아버지는 유나의 등을 토닥였다. 고생 많았다. 유나는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유나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안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유나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도연과의 만남, 은경과의 갈등, 그리고 이별. 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들었다. 그 집안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유나가 자기 배경을 숨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유나가 잘한 거야.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유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유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유나의 선택을 존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유나가 떠난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 씨, 저 김수진이에요. 수진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오빠한테 받았어요. 언니, 지금 괜찮으세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유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알아요. 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유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할까? 유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수지는 격려했다. 언니 힘내세요. 언니는 멋진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여러 메일들이 쌓여 있었다. 유나는 그 중 하나를 열었다. 패션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안내 메일이었다. 유나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패션? 유나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늘 생각했다.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유나만의 옷을, 유나만의 스타일을. 유나는 메일을 읽었다. 6개월 과정, 브랜딩, 마케팅, 유통, 디자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신청 버튼을 눌렀다. 신청 완료.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저녁 식사 때 유나는 부모님께 말했다. 아빠, 엄마, 저 패션 비즈니스 과정 신청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패션? 유나야, 갑자기 왜? 유나는 대답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도와줄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제가 스스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뒤에서 지켜볼게. 유나는 고마웠다. 부모님은 유나를 믿어줬다. 유나의 선택을 존중해줬다. 한 달이 지났다. 유나는 백화점을 그만뒀다. 그리고 패션 비즈니스 과정에 등록했다. 수업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유나는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브랜드 컨셉 기획. 유나는 노트에 적었다. 평범함 속의 특별함. 유나가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다. 누군가가 유나의 테이블 옆에 섰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30대 중반쯤 보였다. 깔끔한 차림이었다. 혹시 서유나 씨 맞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패션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유나 씨가 이번에 패션 비즈니스 과정에 등록하셨다고 들었어요. 유나는 명함을 받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같은 과정 강사님께 들었어요. 유나 씨 과제가 인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나는 놀랐다. 제 과제를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라는 컨셉. 참신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호는 유나의 컨셉에 대해 물었고 유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민호는 유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유나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아는 작은 브랜드 스타트업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유나는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정민호는 웃었다. 네. 유나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에요. 유나는 고마웠다. 새로운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정민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유나 씨, 앞으로 기대할게요. 유나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나로 살아가고 있다. 3개월이 지났다. 유나는 정민호가 소개해준 스타트업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유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디자인부터 마케팅, 유통까지.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유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유나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다시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나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도 유나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으로 유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유나의 능력으로 평가했다. 집에 도착한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유나 씨, 저 도연입니다. 오랜만이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도연? 3개월 만이었다. 유나는 답장을 보냈다. 언제 만날까요? 도연은 곧바로 답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어떠세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유나는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일요일이 되었다. 유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깔끔한 코트에 부츠, 화장도 단정하게 했다. 거울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변했을까? 오후 2시, 유나는 카페에 도착했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도연은 일어나 인사했다. 유나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유나는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변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감이 느껴졌다. 유나 씨, 잘 지내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냈어요. 도연 씨는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나 씨,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유나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유나 씨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유나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저는 유나 씨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만 봤어요. 유나 씨가 힘들어할 거라고,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유나 씨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유나는 조용히 들었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 문제도요. 저는 엄마와 유나 씨 사이에서 중간만 지키려고 했어요.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유나 씨를 더 상처받게 만들었던 거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유나 씨. 정말 미안해요.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연 씨,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도연 씨는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저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근데 도연 씨가 후회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유나는 도연의 말을 끊었다. 도연 씨는 한 달 전에 제 배경을 알게 되셨죠? 도연은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수진 씨한테 들었어요. 도연 씨가 우연히 제 아버지 회사 이름을 알게 되셨다고. 그리고 그게 제가 말했던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아셨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연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연 씨가 저한테 다시 연락한 건 제가 보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걸 알고 나서예요?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 씨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도연 씨도 어머니랑 똑같아요. 사람을 조건으로 봐요. 제가 가난할 때는 동정하고 보호하려고 했고, 제가 부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후회하고 돌아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부인하려 했다. 유나 씨,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유나는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다. 도연 씨, 진심이 뭔지 아세요? 진심은 상대가 가진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도연 씨가 생각한 저의 이미지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가방을 들며 일어섰다. 도연 씨, 저는 이제 갈게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연 씨도 행복하세요. 도연은 유나를 붙잡으려 했다. 유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도연 씨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유나는 카페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유나의 마음은 가벼웠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집에 도착한 유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언니, 오빠 만났어요? 오빠가 오늘 언니 만난다고 했거든요. 유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만났어. 잘 이야기하고 왔어. 수진은 곧바로 답했다. 언니 괜찮아요? 유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수진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언니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다음 날 월요일 유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정민호가 유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유나 씨, 다음 주에 패션 위크 있는 거 알죠? 거기 우리 브랜드 부스 설치하는데 유나 씨가 담당해 볼래요? 유나는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정민호는 웃었다. 당연하죠. 유나 씨 실력 믿어요. 잘 해낼 거예요. 유나는 고마웠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유나는 각오를 다졌다. 그날 저녁 유나는 부모님 집에 들렀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야, 왔구나. 배고프지? 곧 밥 차릴게.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패션 위크에서 부스 담당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잘 됐다. 유나가 하고 싶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는 기쁘다.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믿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나의 손을 토닥였다. 유나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거야. 유나는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어. 유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유나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도영과의 만남, 그리고 완전한 이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나야, 괜찮은 거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만 갈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맞아.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유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패션 위크 부스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새벽 2시 유나는 기획안을 완성했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하다. 패션 위크 당일. 유나는 이른 아침부터 부스 준비를 했다. 동료들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옷들을 진열했다. 유나가 기획한 컨셉은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디테일에서 빛나는 옷들. 오전 10시 패션 위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부스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방문객들에게 브랜드를 설명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점심때쯤 낯익은 얼굴이 부스 앞에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유나는 놀라서 다가갔다. 수진 씨? 어떻게 여기를?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요. 구경 왔어요. 유나는 고마웠다.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부스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이 컨셉 언니가 다 기획한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어요. 수진은 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정말 예쁘다. 언니, 저 이거 살게요. 유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은 옷을 계산하고 유나에게 말했다. 언니, 저 오늘 오빠랑 같이 왔어요. 유나는 놀랐다. 도연 씨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오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들어올 용기가 없나 봐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요. 도연 씨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수진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수진은 유나를 안았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나는 수진을 토닥였다. 수진 씨도 충분히 강해요.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언니,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그래요. 연락해요. 수진이 떠나고 유나는 다시 부스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방문했다. 유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저녁 6시 패션 위크가 끝났다. 정민호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나 씨, 사실 오늘 투자자 한 분이 우리 부스를 보셨어요. 그분이 유나 씨 기획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유나는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 유나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미팅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유나는 가슴이 뛰었다. 물론이죠. 꼭 만나고 싶어요. 정민호는 웃었다.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유나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유나는 고마웠다. 새로운 기회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유나야, 오늘 패션 위크 어땠니? 잘 됐다고 믿는다. 아빠가 응원한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아빠, 정말 잘 됐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는 곧바로 답했다. 아빠도 사랑한다, 유나야.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다. 2주 후 유나는 투자자를 만났다. 50대 여성이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유나의 기획안을 보고 제안했다. 유나 씨, 제가 투자할 테니 유나 씨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유나는 놀라서 물었다. 저만의 브랜드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나 씨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요즘 시장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옷. 유나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조건이 있나요? 여성은 웃었다. 조건 없어요. 저는 그냥 유나 씨를 믿어요. 유나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뒤에서 지원만 할게요. 유나는 감동했다. 조건 없는 믿음. 유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꼭 잘해낼게요. 여성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 사람은 조건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로 평가받는 거예요. 유나 씨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유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유나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부모님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하며 유나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아빠, 엄마, 저 제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 유나야, 축하한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잘했다, 유나야. 아빠가 믿었어. 유나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부모님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유나의 손을 꼭 쥐었다. 유나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게 가장 큰 바람이야. 유나가 행복하니까 아빠도 행복하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부자라서 떠난 게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해서 떠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존중받고 있다. 나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이들 곁에서 진짜 부자는 돈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1년 후 유나의 브랜드 오디너리 스페셜이 론칭되었다. 작은 쇼룸에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성장했다. 사람들은 유나의 옷을 좋아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입으면 특별해지는 옷. 유나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쇼룸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수진은 유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언니, 왔어요. 유나는 반갑게 인사했다. 수진 씨, 어서 와요. 수진은 옆에 남자를 소개했다. 언니, 제 남자친구예요. 언니 브랜드 너무 좋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반가워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수진은 유나에게 속삭였다. 언니, 오빠는 잘 지내요. 요즘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도연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유나를 안았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언니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유나는 수진을 토닥였다. 수진 씨도 잘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유나는 쇼룸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유나는 생각했다.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들. 조건 없이 내가 선택한 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가족. 이것들이 진짜 부였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부자는 돈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끝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당신만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고 계신가요? 조건이 아닌 존중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